네. 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 제 3회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주차 3회분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GSP 제도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GSP 제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뭐 GSP 제도는 결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뭐 일정 부분 기대보에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간의 공산품 수출이 원래 소량이었기 때문에 또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동경 라운드 이후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하되어서 개도국 특혜 폭이 실질적으로 줄게 되고 전통적으로 개도국에게 유리한 섬유 피역 가공 농산물 등이 제외되어 있달지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또 이제 선진국들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결국 그 선진국들이 국내 법령으로 자유롭게 어떤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도상국과 모든 물품에서의 혜택이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경우에는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게 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일부 신흥개발도상 국가들은 집중적으로 이 GSP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에, 이제 그럼 대다수 개발도상국 그룹들은 결국 뭐 큰 어떤 그러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어떤 큰 어떤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국가 소득 수출 증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개도국 간 무역 특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어떤 특혜 관세 제도도 있고요. 그럼 개발도상국 상호 간에 어떤 무역 특혜 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77그룹 강요회와 웅크타드가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특혜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1971년 11월 가트는 개도국 상호 간 무역 협상에 있어서 개도국 상호 간 무역 협상에 관한 의정서에서 개도국과는 특혜 무역에 있어서의 의무 면제를 허용하였다. 그래서 개도국 간에 어떤 특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어요. 뭐 최국 대우 의무로부터 최국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웨이버에 따라서 그것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개도국가 무역 특혜 제도,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GSP, 이 개도국 간 무역 제도는 1976년 6월 제4차 웅크타드 총회에서 정식으로 거론되었으나 1986년 5월부터 1988년 4월간의 협상으로 1989년 4월에 발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GSP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상호 무역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개도국 시장에서의 선진국과의 경쟁에서도 개도국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데 있다. GSTP 협상은 웅크타드 이념에 따라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가트의 상호주의를 기초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2004년 현재 회원국 수는 43여 개국에 이르고 한국은 1989년 5월에 가입하였다. 네,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지역 협정에서의 무역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WTO를 세계적 차원의 무역 협정, 무역 관리 체제로 본다면 뭐 아세안이랄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어떤 지역 협정, 아페크 태평양 연안 국가들,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모임이죠. 아시안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아페크랄지, 그리고 또 남미, 또 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 협정 체제들이 있습니다. 자,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선진국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무역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특혜협정들이 있다. 이러한 협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와 지역경제통합의 중간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며 주로 미국, EU 등과 이들 국가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연관을 가진 개발도상국과의 협정이 대부분이다. 이제 아페크, 아세안 이런 기구들은 지역경제통합체고요. 그 회원국들 간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본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GSP 제도는 선진국이 좀 우월한 입장에서 우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협정에서의 무역 특혜는 미국, EU 등과 역사적, 지리적 연관을 가진 개발도상국과의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경우에 무역 특혜가 인정됩니다. 뭐 경제적 이유가 아니고 지리적, 역사적 이유이기 때문에 한 중간쯤 있는 그런 성격의 특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U, ACP 국가들 간 특혜 협정. EU는 이제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연합이죠. ACP는 아프리카, 캐리비안, 퍼시픽 컨트리즈.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EU와 ACP 국가들 간 특혜 협정들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ECC가 결정되자 1957년 로마 조약의 해외 영역과의 제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식민지 및 송년과의 교역상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들 중에 많은 지역이 독립을 하게 되자 1963년 야운데 조약을 체결하여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 후 영국이 EC에 합류함에 따라 관련 개발도상국 범위가 확대되어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1975년 롬의 협약으로 무역 특혜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EU와 ACP 국가 간의 협력 관계는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EU는 ACP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스타백스 등으로 자금 지원을 하기로 한다. 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s. 그래서 수출 소득의 안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U,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특혜 협정이 있습니다. EU는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중동 등의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준회원국 협정, 관세 협정, 무역 협정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 특혜 협정을 맺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터키, 몰타, 키프러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정부 등이다. EU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무관세 혹은 저율의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혜 협정이고요. 이 WTO 법하고 상충되지 않게 이 제도가 고안이 되어야 되겠죠. 자, 미 카리브해 연안 국가 간 무역 특혜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 미 카리브해 연안 무역 협력법에 기초하여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일련의 국가들과 무역 특혜 협정을 맺고 이들 국가에 대하여 무관세 수입 등의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바하마, 파나마,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뭐 세계 지도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있죠. 여기 미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입니다. 23개국이고요. 이 무역 특혜 협정은 자유무역 지역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 자, WTO 협정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규정. 아까 그 1994 카트 이외에도 여러 WTO 협정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규정이 있죠. 자, 시간이 갈수록 무역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적극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 입장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자간 무역체제가 형성될 수가 없다.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런 개발도상국 그룹이 낙후되고 소외되면은 세계 경제라는 것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동반자, 파트너 개념이죠. 따라서 WTO 협정에서는 어느 때보다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협정 전반에 걸쳐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규정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WTO가 만들어지기 이전 가트 시절, 처음엔 23개국인가요? 원회원국 23개국인가요? 그 회원국 수가 가트 시절에 비해서 대폭 늘게 되는데요. 개발도상국이 많이 참여한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간에도 경제력의 차이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협정은 최빈 개발도상국을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먼저 WTO 협정 전문에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무역의 증대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협정 전문에 이미 이제 개발도상국 관련한 말이 나오고요. 앞에서 논의된 가트 1994에서의 특별 대우 외에 다른 WTO 협정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품 관련 다자간 협정, 부속서 1A 상품 무역 협정 부분에는 그 많은 다자간 협정이 있죠. 그리고 부속서 1B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부속서 1C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그 외 여러 협정들이 있는데요. DSU랄지 복수관 협정이랄지 이들 협정에 이제 개발도상국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관련 다자간 협정을 보면요, 농산물 협정이 있죠. Agreement on Agriculture AA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농산물 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부여되는 차등적으로 유리한 대우가 협상 일부라는 인식하에 양어에서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개발도상 회원국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관련하여 주식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이행기간 첫 해에는 기준연도 국내 소비량의 1%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10년 차에는 4%로 증가시키도록 하여 최소 시장 접근 기회 의 이행기간 역시 10년으로 늘려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행기간을 늘려주는 것, 이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입니다. 또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감축에서 감축률을 실질 회원국, 선진 회원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는 동시에 이행기간은 선진 회원국의 6년보다 긴 10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접근, 농산물 협정의 두 개의 주제가 뭐였죠? 시장 접근의 보장하고 보조금 감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접근의 보장, 보조금 감축 이 두 분야에 있어서 선진 회원국에 비하여 개발도상국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허용 보조 수준을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 보조, 저소득계층 보조와 농업 투입제 보조, 마약 작물 재배농의 작목 전환 보조 등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최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모든 감축 의무가 면제된다. 최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매우 적나라한 그런 특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섬유 및 의류 협정이 있습니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서는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에 있어서 최빈 개발도상 회원국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양모 제품 수입에 있어서 쿼터 수준이나 증감률을 검토 시 소규모의 양모 생산 개발도상국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덤핑 협정, 엔티 덤핑 어그리먼트.
AD 협정이라고 부르죠. 반덤핑 협정에서는 선진 회원국이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 당해 개도 후 특수한 상황을 특별히 고려하여 반덤핑 조치가 당해 개발 도상 회원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다른 건설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조항이긴 한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 관점에서 상당히 권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도 보면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서는 최빈 개발도상국이나 소득 수준 1,000달러 미만의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해서는 수출 보조금 금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에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라, 정부의 보조 조치 이거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뭐하죠. 또한 개발도상 회원국의 상품이 상계조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조금 수준이 2%를 초과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 물품 수익량이 국내 전체 수입량의 4%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를 즉시 종료토록 하고 있다. 이 수준이 개발도상 회원국의 경우에는 좀 높여져 있죠. 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이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에서는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해서 고유의 기술 규정, 표준, 적합 판정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인정되며 자국의 개발, 제종, 무역상 적합하지 않은 국제 표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개발도상국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어떤 예외들이 있습니다. 협정의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하여 기술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장벽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협정상 의무에 대하여 한시적인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기술장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예외가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이 있죠. 무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에서는 개발도상 회원국 국제수지 목적상 개발도상 회원국이 국제수지 목적상 취한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의무 및 수량 제한 철폐 의무로부터 일시적인 이탈이 허용된다. 예, 그래서 무역 관련 투자 조치는 이제 어떻게 일정, 그러니까 무역에 연계시켜서 어떤 것을 의무화하게 합니다. 내국 국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게 한달지.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수량 이상은 외국에 수출해야 한달지. 수량 제한 금지 원칙에 위반됐죠. 예,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이탈이 허용됩니다.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국제수지 목적상 취한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자,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부속서 1B 관련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무역에서는 상품 무역에서보다 선후지국 간 산업발전상의 격차가 훨씬 크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회원국 입장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율화에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개발도상 회원국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을 협정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내에 개발도상국 입장이 많이 배려되었다. 먼저 협정 전문서부터 개발도상국 얘기가 나옵니다. 협정 전문에서 개발도상국 국가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는 권리 행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있고요. 서비스 무역협정 일반 협정 제4조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 증진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국가 간의 양어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상업적인 기술 접근을 통해 국내 서비스의 공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들은 관심 있는 수출 분야가 자유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 회원국들이 접촉 창구를 설치하여 자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개발도상국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예, 정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은 그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상 이런 정보 제공 의무가 있어요.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더욱 우선적으로 배려함과 동시에 양어 협상에서 이들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 시장 관련해서 이제 양어 협상을 할 때 이 최빈 개발도상국이구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WTO 사무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은 뭐 과학기술적 차원에서도 기술력이 부족하고요. 뭐 산업 관련 기술도 부족하고 또 그 국가 자체 뭐 정부의 어떤 행정적 그 능력 기술 뭐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지원 문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서는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특혜보다는 주로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어떤 미사 여구를 담은 조항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이제 선언적 성격의 어떤 규정들이라는 게 좀 문제다는 것이죠. 자, 부속서 1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도 이제 개발도상국 우대에 관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협정 전문에서 최빈 개발도상국의 건전하고도 실행 가능한 기술적인 기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법규의 국내 이행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행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에 이제 어떤 최빈 개발도상국 관련한 문구가 나오고요. 또한 선진회원국은 최빈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자생력 있는 기술적인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의 자국의 기업이나 기관이 기술을 이전하도록 유인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 회원국 및 최빈 개발도상 회원국의 본 협정상 의무 이행이 용이하도록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그러니까 선진회원국의 어떤 기술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술을 되도록 이전하라 이렇게 이제 장려하고 뭐 유인을 제공한다 할지 이게 구속력 있는 그런 성격의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 제공이랄지 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자, DSU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관련해서도 이게 절차법이지만 역시 개발도상 회원국에 관련한 우대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패널의 구성과 관련하여 선진 회원국과 개발도상 회원국과는 분쟁 시 개발도상 회원국 요청이 있는 경우 당의 패널 위원 중 최소한 1인은 개발도상 회원국 출신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뭐 앞에서도 나온 것들이죠. 또 패널의 절차에 있어서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제소의 경우 제소 내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패널은 개발도상 회원국이 논거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 회원국이 제소하는 경우 분쟁 해결 기구는 제소 대상 조치가 무역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동조치가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어떤 특별한 사정을 이렇게 고려해야 됩니다. 한편 최빈 개발도상 회원국의 경우에는 분쟁의 원인 판정 및 분쟁 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최빈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또 회원국들은 최빈 개발도상 회원국에 대한 제소는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제해야 돼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이유로 하여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는 양허 또는 의무정지 승인 요청을 적절히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복 조치가 승소국이라도 보복 조치함에 있어서 되도록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복 조치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역 정책 검토 제도가 있죠. Trade Related Policy, Trade Policy, TPR, 무역 정책 검토 제도, TPR,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이라고 하나요? 사전적 무역에 관한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사전적 예방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SU가 사후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그걸 교정함으로써 그 관리 체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사후적 구제 제도라면은 사전적 예방 제도가 있어요. 이 무역 정책 검토기구 에 대한 무역 정책 및 관행의 보고 관련하여 개발도상 회원국, 특히 최빈 개발도상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은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 지원이 필요해요. 뭐 행정적 어떤 기술 지원이 보통 되겠죠. 뭐 그 외에 뭐 필요한 하여튼 꼭 행정적인 기술 지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트레이드 팔러시 리뷰 메커니즘 TPRM이라고 보통 불러요.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상기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자, WTO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우 관련해서 이제 전반부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뭐 사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간략히 보고요. 그 신통상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후반부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